세계가 이란의 핵 야망과 중동에서의 대리 전쟁에만 주목하고 있는 동안 이란은 사실 훨씬 더 위험한 위협을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란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는 관문이 됐습니다. 글로벌 분석가들은 중동 이외 지역에서 기록된 것 중 가장 정교한 제재 회피, 침공 네트워크, 그리고 군사력 증강 중 하나일 수 있는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2025년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로 번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재 중동의 긴장은 오히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1960년에 실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함께 석유수 출국기구의 창립 회원국이었습니다. 창립 회원국 5 중 남아메리카 국가는 베네수엘라뿐입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아메리카 국가들과 경쟁할 외곽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파는 2000년대 초반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반미적 수사를 공유하며 서방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적 권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나토 수장인 미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비전은 약 270건 160억 달러 규모의 양자협정으로 실현됐으며 석유 인프라부터 군사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미국 국가 안보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 베네수엘라의 연료 위기 동안 국가의 정유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붕괴되고 있을 때 이란은 단순히 긴급 연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이 있는 제재 대상 항공사인 마한항공도 보냈습니다. 이 항공편들은 정기적으로 혁명 수비대 기술자들과 기술 및 산업 부품을 수송했으며 이는 테헤란과 카라카스 사이에 영구적인 항공 통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란 대금은 약 5억 달러 상당 9톤 베네수엘라 금고회로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시장과 베네수엘라의 환율을 사실상 통제하는 미국 달러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으로 가면 상황은 경제 협력을 훨씬 넘어서 발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이 베네수엘라 마라카이의 엘 리베르타도르 공군기지에 실제로 무엇을 건설했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의 위장회사 쿼즈드 항공 등 이란 기업들이 드론 조립 라인을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전선에서 살상 무기로 개조되는 취미용 First Person View 드론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러한 시설에서 샤헤드 131 무인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효과를 내며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종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드론 대량 생산을 위한 훈련과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이란의 반미 의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설은 멕시코만을 건너 마이애미에서 약 1350마일 조금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정보 평가에 따르면 이란이 중미 전역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론들의 다음 전진 기지가 되기에는 현재 샤헤드 드론의 운용 능력으로는 1350마일이라는 거리가 아직은 너무 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두 세대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의 우호적인 방위 조약뿐입니다. 그 거리를 몇백 마일만 줄인다면 이란 드론이 미국 본토까지 작전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란과 러시아에서 모두 생산되고 있는 샤드 136은 작전 범위가 1600마일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이 이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이전하고 그 나라의 지하 조직을 계속 강하게 장악한다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론 생산의 군사적 함의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이런 드론을 만들 만큼 경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재 회피 작전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어쩌면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능숙하게 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120억 달러가 넘는 베네수엘라 마라이스 원유를 브라질 비투멘 블렌드로 재브랜딩해서 중국으로 직접 수출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 카리나오 등 유조선은 베네수엘라 선적 중 자동선 박식별 장치 위치 신호를 조작했습니다. 이후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로 브라질에서 출발한 것처럼 위장해 화물은 중국 양푸항에 도착하며 브라질 원유로 표시됩니다.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는 비투멘 혼합유를 수출하지 않지만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가 수입 할당량이 없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이것은 많은 작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2024년 하루 35만 1000배럴에서 2025년 최는 46만 3000 배럴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마두로 정권의 국내 탄압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프리카를 겨냥한 국제 허위 정보 캠페인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해상 그림자 선단이 원자재를 운송하는 동안 테헤란 카라카스 항공회랑은 여전히 사람들과 이중 용도 기술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마한항공과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국영 항공사 콤비아사는 민간 여객 노선으로 보이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콤비아사 항공기가 테헤란 공항의 여객 터미널이 아니라 화물 램프에 주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명세서에 없는 팔레트들이 은밀하게 하역되는데 이는 민감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화물이 관련된 작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021년 마한항공은 보잉 747-300M 항공기를 콤비아사의 화물 자회사인 엠트라수르로 직접 이전했습니다. 2022년 아르헨티나 당국이 이 항공기를 억류했을 때 기장이 전직이란 혁명수비대 IRGC 항공우주군 사령관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항공기는 훈련 임무와 기단 통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중동에서 펼치고 있는 항공 전략과 유사합니다. 이란은 민간 항공사를 이용해 군사장비, 이중용도 물품, 그리고 혁명수비대 IRGC 인력을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수송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공기가 이 항공 통로를 해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이전되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연계 외에도 이란의 베네수엘라 활동에서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헤즈볼라가 그 나라의 인프라에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헤즈볼라 듀온을 고용하고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지 나세르 알딘과 같은 인물은 레바논계 베네수엘라 외교관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공식 직위를 이용해 헤즈볼라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 요원들이 베네수엘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세르 알딘은 베네수엘라 관리들과 헤즈볼라 지도부 간의 회의를 주선했으며 직접적인 은행 송금을 통한 모금 활동과 베네수엘라, 레바논, 이란 간의 조직적인 여행을 조율했습니다. 이로 인해 헤즈볼라 훈련이 우연히 이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리 세력은 중동 분쟁의 일부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헤즈볼라 지도부를 암살해 휴전을 강요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공모에서 비롯된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헤즈볼라와 연계된 요원들에게 허위 여권과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은밀한 대리 세력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잠입하고 허위 신분으로 미국 영토에 접근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베네수엘라 바그다드 대사관에서 이란,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출신 173명에게 허위 여권이 발급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시리아계 레바논인 혈통의 베네수엘라 부통령 다릭 엘 아이사미는 헤즈볼라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수백 개의 베네수엘라 여권 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자체와 드론을 넘어선 이란의 무기 역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까지 이란은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880파운드 이상 축적했습니다. 무기급 물질은 90% 농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핵 농축은 영난이도 곡선을 따릅니다. 이미 농축된 우라늄일수록 추가로 농축하는 것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이란이 시험 배치한 첨단 IR-9 원심 분리기는 구형보다 50배 빠른 농축 속도로 무기급 물질 생산 시간을 몇 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에는 약 140파운드의 농축 우라늄이 사용됐습니다. 2024년 11월에 분석된 위성 사진에서는 나탄즈 시설에서 새로운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드러나 더욱 강화된 농축 능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하 90m까지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이드 범 유닛 57 대형 관통 폭탄만이 이 깊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선제적이면서도 보복적인 조치로 2025년 6월에 뉴턴, 아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핵연구센터 지상시설에 대해 여러 차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9월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나탄 남쪽 1마일 피객스 마운틴 시설에 새 건물과 보수된 건물이 포착돼 활동 증가가 시사됐습니다. 이란은 마하 13 이상 속도와 첨단 기동 능력을 가진 파타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 방어체계 무력화용으로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짧아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탐지와 대응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하고 미사일은 궤도 수정 능력도 갖췄습니다. 이는 심각한 존재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이란이 농축 능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26년까지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론적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2025년 1월 러시아와 이란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실질적 동맹을 전략적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그림자 전쟁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사 동맹으로 일하는 러시아의 경험을 직접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엘 리베르타도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샤헤드 드론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동선 박식별 장치 스푸핑, 위조 문서, 선박간 환적과 같은 해상, 기만 전술은 모두 제재 회피와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수년간 러시아와 이란이 협력해 다듬은 전략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이란도 지원해왔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 연구 및 농축 프로그램 모두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은 1980년 이후 혁명 정권을 가장 먼저 인정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이란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란 원유 및 정제유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란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부과한 에너지 산업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국 덕분에 이란은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 강국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상황은 간접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란의 또 다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비대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주요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시나리오 1. 다중 전선 동시 위기 상황. 이란은 중동 긴장 고조와 함께 베네수엘라를 파괴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중국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대만을 동시에 침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인도 태평양, 그리고 자국 내에서 동시에 세 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대만 근처에 집중해야 하고 지중해 함대는 이란에 압박을 가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시할 병력이 거의 남지 않아 작전용 샤하드 드론과 헤즈볼라 네트워크를 보유한 베네수엘라가 더욱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나토도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작전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면 나토는 상호 방위 약속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동유럽에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4년 동안 계속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곳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거나 실험할 조짐을 포착하면 이스라엘은 이란 시설에 추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개입을 부를 지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이란의 희생양 대리인으로서의 베네수엘라. 이란은 베네수엘라를 멕시코만으로 장거리 드론 공격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해상 요충지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샤헤드 131의 작전 사거리는 약 550마일로 미국 본토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관타나모만과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여러 해군 기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두 곳 모두 공격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또 다른 대리 세력을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 어딘가에서라면 그들의 실질적인 사정거리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동시에 이란은 러시아의 군사 지원과 첨단 무기체계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합니다. 러시아는 이득을 보고 미국에 관심을 돌리며
이란은 이스라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략적 목표를 이룹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두 나라의 부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소모성 반가소의 역할을 합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시설을 타격하며 대응한다면 거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란은 이를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주권국을 침략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수십 년간의 그들의 내러티브에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이는 곧바로 중국의 야망과 연결됩니다. 이제 중국은 손상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막대한 부채에 빠뜨리면서 동시에 중립을 지향한다는 유명한 목표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압력이 가해진다면 베네수엘라는 굴복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는 자국의 석유 매장지를 탐사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경제산업 역량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중국이 이 자원을 확보하고 충분히 운송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말라카 해협을 주요 유조선 경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목 현상입니다. 시나리오 3 핵문턱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시기는 몇 주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안전장치와 감시가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쇄적인 효과로 인해 전 세계가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도 최대한 빨리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은 이 입장을 2023년 9월에도 재확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지역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아라비아 반도 최대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합니다. 핵 비확산 공식 약속은 2009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입장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양쪽으로부터 충분한 압박을 느낀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의 진전에 맞춰 군사 교리를 조정해왔습니다. 공격부터 하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쪽에 가깝죠. 장거리 임무를 위한 F-351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의 배치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돌핀급 잠수함의 취역은 이스라엘이 전멸에 의한 억제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작은 지역에 많은 핵무기가 저장되고 분쟁이 잦았던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오해나 과잉 반응만으로도 중동을 초토화시킬 핵미사일 발사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두들이 비교적 소형이라고 해도 세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핵전쟁에 뛰어들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4.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란이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폭탄을 완성하는데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나탄즈의 강화된 지하 벙커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 깊이에 도달 가능한 벙커 버스터 미사일은 미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는 저항의 축에 서 있는 세력들에게 서방이 자신들을 정당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셈이 되어 지역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도 사실상 전쟁 선포와 다름없으며 이는 이란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대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은 미국의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 행정부가 내부 및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협력된 노력과 엄청난 전용 자원이 필요하며 오랜 파트너들과의 무역 긴장으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이란은 국제 석유 무역에 필수적이며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용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동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게 되면 베네수엘라는 이란이 제약 없이 전진기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나라의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CIA 작전을 승인했고 미국은 미사일 시스템 구남 2척 정찰기를 베네수엘라 해역 근처에 배치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날 것이라며 그 나라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이 모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세력의 승패에 따라 한 달 만에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직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충분히 이르면 이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유일한 후원자로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 이는 이란을 자극하거나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적응하려고 애쓰는 동안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에 처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화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알바 블록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레닌 모레노 대통령 시절에 에콰도르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은 마두로 정권을 이유로 이 동맹에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와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면 베네수엘라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정권은 기본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이란의 지원이 더 절실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성 때문에 마두로는 경제적 생명줄을 계속 받기 위해 위험한 작전이라도 이란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유인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란의 국제적 지원은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축에서 나옵니다. 이 네트워크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금융 흐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 이란의 베네수엘라 작전 지속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점점 더 국내외 도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 주둔이나 직접적인 제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5년 동안 성공적으로 그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프라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국내 우선순위와 자국에 더 가까운 가시적인 위협 또는 인도 태평양이나 유럽에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하는 위협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이란 간섭의 증상인지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라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 내려지든 그 결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미국이 과거 이란을 어떻게 달랬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세계 안정과 미국 안보 위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매일 영상 분석을 시청해주세요.